워낙에 대단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상당히 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좀 보수 쪽에 자유우파 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근데 그 강의 끝나면 좀 토론을 통해서 생각이 또 다르다면 좀 좁힐 수 있는 이런 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법치의 위기를 하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수사기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판하는 이제 그 법원하고 헌재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누어서 과연 이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떻게 법치가 망가졌는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 법치를 되살리되느냐, 이런 고민을 제가 좀 요약을 한 겁니다. 서론 부분에 그 법치의 위기에서 써놨지만 제가 이제 그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저는 두 명이 있습니다. 한비자하고 이제 그 마키아벨리입니다. 옛날에 그 제가 정치 그 방송할 때도 황교안 대표나 만날 때마다 이게 그 한비자나 좀 마키아벨리 좀 읽으시라고 권유를 많이 했는데 아마 이제 그분이 대표 활동 안에 그걸 안 읽은 것 같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순진하고 이래서 이게 그 좀 정치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비자는 이제 그 뭐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물론 이제 그때 법치하고 지금 이게 그 법치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 정신은 이제 똑같다 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책을 여러 번 읽고, 저는 이제 그 백가강단이라고 중국 학자들이 쓴 책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중국 고전을 제대로 좀 해설해낸 책이 상당히 드물고 그냥 사기 정도를 번역한 그 교수님이 있던데, 근데 중국에는 진짜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중국 책은 이게 번역을 하면 또 우리나라하고 문장이 매끄럽게 일본 책처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중국 책을 주로 많이 그 번역한 책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첫 문장을 법치의 위기에서 한비자의 한 구절을 따왔고, 이거는 이제 제가 상당히 그 방송에도 많이 인용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영혼이 강한 나라도 없고 영혼이 약한 나라도 없다. 봉법 자강, 법을 받드는 자가 많고 강하면 나라가 이제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자가 이제 그 약하면 나라는 이게 약해진다. 동서와 고금을 이제 불문하고 진리로 봅니다. 결국은 이제 그 법을 받드는 이런 이제 그 국민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이제 그 강해지는 거죠. 법치가 확립되면서. 근데 법을 무시하고 탈법, 무법, 떼법, 불법 이런 게 판치면 그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데 관점에서 지금 이게 과연 우리나라는 법을 받드는 자가 강한가? 아니면 이게 약한가? 이런 데 그 고민을 상당히 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인용했고, 그 밑에 이제 그 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는 여러 데 정치 체제가 있지만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따를 필요가 없고 단지 법만 따르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칸트가 한 말도 있습니다. 뭐 플라톤은 그냥 철학자가 철인이 정치하자. 그게 뭐 진짜 뛰어난 철학자가 있어가 정치를 한다면 법치보다 더 나은 체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게 지도자라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이게 뛰어난 지도자만 노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법에 따라 통치하는 법치가 인치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상당히 무너졌다. 법치가 위기다. 이렇게 보는 걸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다수당의 입법 폭주. 완전히 입법이 검수완박부터 포함해서 다수당 민주당이잖아요. 이제까지 이런 게 입법 독재, 폭주가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치를 훼손하는 악법을 이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 법치가 위기를 맞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원이나 헌재는 너무 이게 그 특정 편향, 예를 들어 이제 그 좀 좌편향이나 이쪽으로 이런 분들이 그 주류를 형성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판결이 공정하냐, 이런 데 그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데 그 광장의 목소리, 법을 훼손하는 완전히 민노총 보면 이제 뭐 완전히 무법이고 떼법, 불법 이런 게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그 세력들에 의해서 상당히 고사 직전에 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데 문제의식을 저는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별로 과연 이게 어떻게 법치가 지금 이게 5년 동안
좀 이게 훼손되고 무너졌는지 좀 구체적으로 신뢰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은 뭔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는지 이 점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또 자장 최고 어르신이 검사 출신이고, 아무래도 이게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건 일단 수사기관입니다. 대부분 이게 고소고발은 수십만 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재판으로 가는 거는 또 상당히 그 비율이 낮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국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거는 수사기관, 먼저 이제 그 검경, 공수처까지 수사기관을 쭉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재판기관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순서로 기관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첫째 검찰과 경찰 관계인데, 바로 이제 그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이 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면요, 과연 이게 검수완박을 왜 했는가? 제가 보기에 검찰권이 가장 센 게 아마 조국 때일 겁니다. 조국 장관이 중앙지검의 특수부가 그때 아마 숫자가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검찰에 있은 건 아니지만 통계를 보면 중앙지검이 이제 그 전 세계에서 단일 지청으로서는 가장 이게 숫자가 많은 검찰청으로 제가 듣고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지금 반부패부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부터 얼마나 이게 우파 인사 때려잡았습니까? 그때 가장 비대해졌을 거예요. 검찰을 이용해서 이제 반대편 보수 인사를 이게 완전히 때려잡고 자기들이 수사를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이런 게 전형적인 저는 토사구팽이 아닌가 이래 보이고,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막아야 될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제가 두 번째 써놨지만 송철호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거는 이제 청와대에 11개 부처가 총동원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 이제 그 바보 노무현보다 더 좋아하는 송철호 시장이 당선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문재인이 하니까 모든 이게 청와대 부처가 동원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약도 만들어주고, 이게 송철호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그 수사하려니까 그러면 이게 검찰을 막아버리는, 또는 이제 그 우리 월성 원자력, 이것도 이게 경제성이나 다 이게 조작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시할 때 조작한.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은 항상 이 두 가지 조작 정권 아닙니까? 통계를 조작한다든지, 통계. 그리고 이제 그 여론을 조작한다든지. 통계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그럼 여기 통계에 맞게 정책을 바꿔야지. 오히려 이게 통계를 조작해버리는. 옛날에 통계청장 바꿀 때 뭐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제 그 월성 원전 이런 것도 이게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이 철저히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부처마다 블랙리스트 이런 게 많았죠. 이제 환경부 장관도 구속돼가 실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여러 부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 뭐 비리는 한두 개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이제 법학에서 말하는 범죄 개수는 죄수론이라는데, 죄수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그 포괄일죄는 여러 개 행위지만 하나의 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실체적 경합범은 여러 개 죄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기소된 이재명의 그 범죄를 9개로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한 거는 김문기를 몰랐다. 그 다음에 백현동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했다. 전부 이게 거짓말 2개니까 그런 이제 실체적 경합으로 2개의 범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남FC의 후원금도 두산건설, 그 다음에 네이버 차병원, 그리고 이제 푸른 위례에서 4군데서 지금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4개의 범죄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대장동은 이제 그 배임하고 이해충돌 방지법 2개, 그 다음에 위례 부패 방지법 하나. 지금 여기 그 저는 9개가 기소가 돼 있다. 이렇게 그 보고 있고요. 뭐 약간 이게 우스갯소리로 그럼 이게 이재명이 어떻게 되느냐? 축구로 치면요. 보통 이게 축구로 치면 우리가 이제 그 한 골이라도 더 넣어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는 이번에 이원석 총장,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이쪽 편이고, 그 다음에 저 이재명이나 변호사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총장이 8대1로 져도 이긴 경기다. 8대1로 지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한 골만 열라. 하나만 유죄되면 이재명이 끝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8개를 무죄 받더라도 성남FC에 푸른 위례가 5억 5천을 줬다. 이것만 유죄가 되면 제3자 뇌물 아닙니까? 뇌물은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거 하나로 이재명은 이제 10년 이상이니까 교도소 가고 출마도 안 되고, 설마 이게 그 9개 중에 9개가 다 이게 무죄가 녹겠는가? 이런 이제 뭐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제 그 무죄 통계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검찰이 수사 잘합니다. 옛날보다는 약간 높아진데 무죄율이 제가 최근에 보니까 한 3%에서 3.5%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죄 받는 게 100건 중에 3건 정도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제가 또 계산을 해봤죠. 9건을 다 무죄 받으려고 곱해보니까 10만 분의 19입니다. 9개 중에 다 이게 이재명이가 100% 9개 다 무죄 받을 확률이 그런 거고.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앞으로 이제 그 쌍방울, 그 다음에 백현동, 정자동, 2402호 옆집, 오늘 이게 그 배소연이 채용한 것 다시 수사하라고 이게 재수사 보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게 다 합치면 천문학적인 확률이 나올 거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재명 끝났다고 보기는 보지만, 뭐, 한 골만 이으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검찰 후배들도 많이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 선배님, 저희는 이게 확실한 것만 기소합니다. 이러더라고. 428억도 좀 더 수사 다지려고 아직 기소 안 했지 않습니까? 100% 확실한 것만 기소합니다.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이원석 총장이 9대0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뭐 8대1만 돼도 우리가 이긴 거다. 한 개만 이게 유죄가 돼도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모든 수사, 이걸 이렇게 방탄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이게 그 검찰을 없애버리는 게 제일 낫다. 이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원천적으로 못하고, 뭐 경찰이야 뭐 수사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경찰을 우리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극장할 거 없지 않냐. 뭐 이런 의도로 저는 이제 검수완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수완박은 우리 사법 역사상 최악의 계약이다. 어제 아니 범죄자들이 자기의 그 범죄를 방탄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이렇게 박탈하는 이런 게 과연 우리 역사에 있었는가? 동서와 고금에 이런 데 그 생각이 들어요. 검수완박이 저는 의도라 보고요. 그 외에도 이게 검수완박 하기 전에도 어떻게든 이렇게 검찰 수사권 막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죠. 그런데 그 밑에 문단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저는 보도 듣도 못해. 저도 제가 90년부터 이게 학교 다니가지고 제가 서울법대에 9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저는 학부 4년, 석사 2년, 박사과정 3년 학위는 못 받았지만 로스쿨로 이게 갔기 때문에 제가 이게 9년 동안부터 이게 한 지금 변호사까지 몇십 년 동안 있으면 이런 걸 이게 듣도 보도 못했어요. 뭐냐면 이게 옛날에 검수완박 하기 전에도 어떻게 검찰 수사를 방해했느냐. 초유의 검찰총장을 징계 수사하는 이거는 저는 이게 진짜 못 봤습니다. 아마 이게 옛날에는 뭐 총장이 좀 문제 있으면 사표 내고 나가지 징계하고 막 수사하고 이런 거는 못 봤거든요. 옛날에 그 우리 사생활 있어가지고 그만둔 총장도 있고 별의별 총장님들이 다 있지만 현직에 있으면서 이게 징계 수사는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징계 2개월 아직까지 그 있잖아요. 대통령 되고도 지금 재판 1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졌습니다. 그것도 판사 제가 보기에 좀 황당하긴 한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사상 초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요. 이거는 제가 이게 교과서에서 보기는 봤죠. 아마 이게 독일에서는 나치 이후에 행사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에서 이게 과거에 옛날에 한 번 딱 행사된 적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옛날에 뭐 천정배 장관이 그 한 번 행사했는데, 그때 그 총장이 수용을 하면서 사표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법치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게 자존심도 서로 있고, 이게 또 어느 정도 이게 절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추미애나 박범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뭐 조자룡이 헝컬 쓰듯이 심심하면 이게 지휘권을 발동했잖아요. 근데 개수를 갖다가 보통 우리 뭐 4번이다, 5번이다 하는데, 그거는 이게 잘 봐야 됩니다. 한 번 발동할 때 지휘를 한 4-5개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실제 이게 세분화식이 보면 제가 보기에 10몇 번입니다. 한 번 발동할 때 한 4-5개를 동시에 발동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듣도 보도 못한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되고 지휘권 이게 이런 논의가 많잖아요.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근데 이걸 얼마나 이게 행사했습니까? 막기 위해서 수사를. 그리고 이제 그 수사팀을 아예 공중분해 시켜버린 이런 경우도 있었죠. 수사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식으로 모든 수단을 이렇게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우리 편 수사를 한번 막아보자. 이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아니 그냥 검수완박으로 수사권을 원천 박탈해 버리자. 이렇게 놓은 게 바로 이제 그 검수완박이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법을 보면 줄여서 처음에는 이게 6대 범죄로 완박을 박탈했죠. 처음에는 이게 검찰 수사권을 줄이긴 줄였는데 조금 이게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6개 범죄로 줄이다가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거의 뭐 박탈해가지고 2개 범죄로 지금은 이제 그 부패하고 경제 이렇게 범위를 좁혀난 이게 지금 검수완박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기존의 6대 범죄 중에 공직자 이런 것도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근데 이걸 검찰이 해도 이게 6개월이면 촉박한데 언제 이게 경찰에 해서 검찰로 넘어오가 언제 합니까? 이런 걸 이게 선거를 빼면 국회의원들 부정선거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밖에 더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출마하는 사람이 일반 국민들한테 이게 무슨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선거도 이게 빼놔버리고 무엇보다 이게 대형 참사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옛날에는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 그래도 이제 검찰하고 뭐 경찰 합동수사단 해가지고 초기에 어떻게 좀 잘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보십시오. 경찰이 우왕좌왕하는데 아니 주범이 경찰서장, 용산서장이고 그 위에 서울청장이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인데 자기들에게 셀프 수사가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말이지. 결국에 저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들에게 수사를 막기 위해서 전부 박탈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하나 잘한 거는 있죠. 조금 살려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좀 머리가 나빠가지고 법 만들 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법을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죠. 자기들이 제대로 하려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야죠. 부패, 경제, 범죄 중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급하게 날치게 하다 보니까 부패, 경제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우리가 이제 등이라는 거는 보통 예시 아닙니까? 뭐 부패나 경제 등 시행령을 더 좀 늘려봐라. 이런 게 의미 아니냐 이거지. 물리 해석을 하면. 물론 이제 뭐 상위법의 취지가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좌파 패널들은 떠들지만 그렇지만 이게 물리 해석을 해보면 등이라고 돼 있잖아. 중이라고 안 돼 있고. 따라서 이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약간의 입법 취지에는 좀 반할지는 모르지만 물리 해석을 이용해서 범위를 좀 넓힌 거는 그나마 이게 좀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나마 이게 조폭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또는 이제 위정이나 무고 정도는 수사할 수 있도록 조금 이게 시행령에 늘려놨거든요. 이걸 좌파들은 엄청나게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고 탄핵하려고 별의별 하는데 제가 이제 TV 나가면 방어를 이렇게 하죠. 야, 글자 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이게 설명을 해주겠다. 독일의 키러히만이라는 게 교수가 법학이 학문이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법학은 학문이 아니다. 왜 그러냐? 국회에서 입법자가 단어 3개만 바꿔버리면 모든 도서관에 있는 법률책은 쓰레기가 된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법철학 시간에 나옵니다. 법학이 학문이냐? 예를 들어 강간죄가 그러면 언제 실형의 착수가 있고 언제 기소가 되느냐? 뭐 폭행해방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면 이게 뭐 진짜 삽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옛날 책에 보니까 뭐 사정을 해야지 이게 기소, 말도 안 되는 학설들이 막 1설, 2설, 3설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그런 경우에 국회에서 강간에게 이런 죄다 딱 단어 하나만 바꿔버리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뭐 하리수처럼 성전환 수술 받은 여자가 있다. 이 여자를 이게 강제로 하면 이게 강간이냐? 아니면 이게 강제추행이냐? 여자가 아니고 남자냐? 여자냐? 얼마나 이게 판례 학설이 싸웠습니까? 근데 국회에서 야, 강간은 여자일 필요 없어. 남자도 강간의 객체가 돼. 그 다음에 부부도 강간이 돼. 국회에서 단어 하나 바꿔버리면 분열하는 말을 빼버리면 전부 이게 강간 아닙니까? 그럼 여기 형법책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뭐 어떻게 해요? 뭐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헌책서점에 팔든지 헌책서점에 팔아도 누가 사겠습니까? 그거.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이게 입법자가 3단어만 바꾸면 이게 모든 도서관에 있는 법서는 쓰레기가 된다. 이게 유명한 화두인데 그래서 제가 좌파 패널들 보고 야
너게 덩이하고 중하고가 얼마나 이게 글자 한자가 중요한데 그걸 함부로 이야기하느냐. 결국 이 무는 물 해석이 제일 중요하지. 뭐 입법자의 취지고 저쩌고 그런 게 그 다음 문제고. 그렇게 저는 방어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지금 약간은 이게 범위가 넓어졌지만 그러나 이게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이 돼 있는데 진짜 저는 국민의 이익을 고려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오로지 범죄자들 정권 자기들 방어를 위해서 만든 법이지 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일반 국민이 무슨 이게 혜택을 봅니까? 오히려 이게 부패가 판치면 피해만 이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보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게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이게 공소만 제기해라 수사는 경찰이 한다. 보통 이게 우리가 이제 서류만 가지고 그럼 이게 기소할지 안 할지 영장 철저한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람을 이게 눈빛만 딱 보면 저놈이 나쁜 놈이지 아닌지 대충 알잖아요. 우리 함성희 변호사처럼 훌륭한 분은 눈빛만 봐도 저놈이 돈 받은지 안 받은지 제가 알기로 우리 검사 역사상 제일 많이 잡아였다더라고 뇌물 받은 사람. 딱 이 수사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경찰이 조서받은 거 보고 야 이놈이 이게 받았나 안 받았나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게 상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런 게 제가 주장을 써놨고요. OECD 나라 대부분 27개 대부분 나라가 도저히 검사 수사권을 박탈한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써놨습니다.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갈파했잖아요. 검수완박이 되면 부패 완판이 된다. 그게 저는 진리라 봐요. 결국은 이제 검수완박이 되니까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부패 완판 이런 이제 우리 공화국이 돼버린 거다. 결국 이 검수완박은 뭐냐? 한마디로 저는 정의하면 검찰 죽이기를 통한 문재인 이재명 살리기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결국 이 문재인 수사가 지금 이게 문재인 빼고는 다 기소됐어요. 제가 보기에 비서실장 노영민, 그 다음에 뭐 안보실장 서훈이나 정의용, 그 다음에 뭐 박지원, 서욱 장관, 김홍희 해양청장 전부 이게 기소됐잖아요. 지금 이제 실장 중에는 임종석이나 한두 명 빼고 거의 다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문재인 혼자 남았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사건의 주범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이런 게 의혹이 있고 특히 사위 있잖아 서창호 사위는 타이 항공 있잖아 비행기에 빗자도 모르는 놈이 완전히 전무로 가가지고 월급하고 생활비하고 엄청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조사 들어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문재인도 살리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도 살리야 되는 지금 수사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검수완박은 검찰 죽이기를 통한 문재인 이재명 살리기다. 이거는 이제 절대 중단돼야 되고 옛날에 연산군 저는 문재인 보고 문상군이라고 많이 하는데 옛날에 연산군도 자기 비판하는 옛날 검찰이 뭐 사헌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사헌부의 기능도 있죠. 검찰이. 그러니까 근데 결국 자신의 비리를 감찰하니까 사헌부를 폐지한 연산군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게 쫓겨났잖아요. 이런 게 반면교사로 좀 삼이 되는 게 아닌가. 검수완박이 돼서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